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골프 8세대 신형 GTI입니다. GTI란다. 8세대 신형 골프 TDI, 디젤 모델. 근데 재밌는 게 얘가 에어컨이 듀얼 에어컨이 아닙니다. 보면 온도 조절은 여기 양쪽에 다 있거든요. 왼쪽 오른쪽 조수석 쪽에도. 근데 누르면 가운데 그냥 온도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싱글 에어컨이라니, 이거 참 거시기 하네. 여기는 이제 한국입니다. 알프스에서 GTI 시승기를 보여드렸었고, 바로 어제 또 그 장기간 시승하고 나서 이렇게 좀 짤막하게 해가지고 하나 올려드렸는데, 오늘 바로 이제 2.0 TDI 디젤 시승을 하게 됐고, 지금 잠깐 타봤는데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건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은 나빠요. 프로모션 받아서 사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8세대 골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한 6년 만에, 그러니까 단종됐었다가 다시 판매하는 바람에 6년 만에 들어온,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시기가 안 맞게 좀 떨어진 모델이죠. 그럼에도 이제 신형이라고 할 수는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선보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2.0 TDI하고 2.0 GTI 두 가지인데, GTI는 이제 상반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몇 월 달인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TDI 같은 경우도 제가 독일에서 봤었던,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 독일 스펙 봤었던 거랑은 차이가 좀 있네요. 우리나라 코리아 스펙으로 조합을 좀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말이 좀 빠른데 좀 천천히 해볼게요. 일단 차 컬러는 돌핀 그레이입니다. 이번에 골프가 7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그 중에 새로 추가된 컬러는 문스톤 그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 이런 좀 시멘트 색깔인데, 그 색깔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이전에 있었던 색깔이라서, 킹스 레드라든지, 그건 뭐 이전에 제가 GTI 시승기에서 보여드렸었던 거고. 선글라스 좀 낄게요. 눈이 너무 부시네. 8세대 골프 같은 경우는 MQB 플랫폼은 변환 없지만, 근데 MQB 플랫폼을 보강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7세대에서 8세대로 넘어간 풀체인지 모델인데, 플랫폼을 완전히 전면 뜯어 고친 건 아니고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골프가 골프 2도 있고, 뭐 전기 골프는 전에도 있었지만, 그리고 얘가 PHEV도 나오고, 우리나라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 가지 그런 엔진 라인업을 갖추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끔 보강을 해가지고 어떤 차체의 강성, 또 유연성, 모든 것을 확보를 하려고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많이들 사진 찾아서 보시면 알 테니까 지금 좀 생략을 하고, 우리나라 스펙에 대한 얘기만 드리자면, 얘가 이제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트림이 나오는데 차 가격 차이가 160만 원 정도밖에 나질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저는 굳이 프리미엄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프레스티지. 근데 지금 프로모션이, 얘가 이제 나오자마자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프리미엄은 7%까지 해주고 얘는 프레스티지는 2%까지밖에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프로모션 메리트는 프레스티지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옵션 구성을 보면, 야, 이 160만 원 차이면은 프레스티지 안 갈 이유가 없겠는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이것도 전 처음 보는데, 이게 유럽 스펙에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스타일 에디션이. 그래서 우리나라 조합은 스타일 패키지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라이트 그릴 있잖아요. 이게 제가 유럽에서 시승할 적에는 GTI, GTD, GTE, 그러니까 앞에 GT 붙은 고성능 모델들에만 들어갔었는데, 우리나라 스펙의 TDI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IQ 헤드라이트가 들어갔는데, 이건 앞뒤 헤드램프, 테일램프 모두 들어갔습니다만 프리미엄엔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르륵 켜지는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라든지, 아니면 이 안개등도 지금 동적으로 코너링 할 때마다, 안개등이 아니라 코너링 라이트도 동적으로, 요게 움직이나 아마 이게 움직일 것처럼 생겼죠? 돌아갑니다. 근데 이거 GTI에 있었던 여기 멋진 그 벌집 모양 안개등은 없다는 거, 빠졌다는 거. 프리미엄과 프레스티지에서 휠 차이가 나는데, 휠 타이어 스펙은 똑같아요. 지금 17인치. 제가 이거 17인치는 오늘 한국 와서 처음 타봤는데 좋네요. 좀 전에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17인치 지금 레디얼 타이어거든요. 오늘 0도인데도 그때는 윈터 타이어였고, 승차감이 훌륭했습니다. 뭐 TDI, 2.0 TDI 골프는 워낙에 패밀리 해치로 쓸 수 있었던 차였기도 했지만, 확실히 이 8세대로 넘어오면서 그런 승차감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고급감을 끌어올린 그런 차가 됐어요. 사이드 리피터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디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고 시끄러. 근데 이게 가스 리프터가 아니에요. 지금 보셨죠? 이걸로 고정해야 된다는 거. 디젤입니다. 지금 창문은 열 수가 없어요. 틴팅을 어제 해가지고, 차가 이거 어제 등록한 차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외관적으로 봤을 적에는 저 파노라마 선루프가 가장 크게 구분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물론 저 IQ 라이트도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만 보면 이게 프레스티지인지 프리미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뒤에서 봤을 때도 이 다이내믹 턴 시그널, 이것 역시 프레스티지 트림에만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의 모든 모델들은 모델명을 이 밑에다가 큼직하게 쓰죠. 아테온 시승기도 곧 보여드릴 텐데, 아테온이든 뭐 심지어 얼마 전에 GTI도 여기 크게 들어갔었고, 트렁크는 이전에 보여드린 GTI랑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외관적으로는 지금 다 보여드렸습니다. 뭐 디젤이라서 이거 뭐 트윈 도징 기술이 들어갔다고 하죠. 어쨌거나 배기가스에 지금 자유롭지 않은 폭스바겐 그룹이기 때문에 배기가스를 줄이려고, 이산화질소를 줄이려고 저렇게 트윈 도징 기술까지 집어넣었습니다. 골프도 가족형 해치백으로 쓸 수 있는 차기 때문에 2열 보여드리겠습니다. 승차 시승기까지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오늘은 혼자 빨리 반납해야 돼서 빨리 혼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차를 또 타야 되거든요. 아무튼 공간은 지금 GTI랑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운전석을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볼게요. 이거. 저는 이제 시트를, 운전석을 굉장히 운전대에 가깝게 그리고 낮게 운전하는 편인데, 보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뭐 무릎 공간이라든지. 근데 이게 확실히 2.0 TDI가 그 유럽에서 시승했던 거랑 스펙이 다른 게, 여기도 이제 공조 장치가 있었거든요. 저는 GTI는, 얘는 없네. 그리고 이 뒤에 포켓, 이거 좋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전화기 넣기도 좋고, 뭐 지갑이라든지 넣기 좋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에는 컵홀더도 잘 갖췄고요. 아, 이 시트 이걸 바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트 벨루어, 이름은 멋지죠? 근데 직물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직물이 아니라, 텍스타일이 아니라, 여기는 좀 스웨이드, 그 세무라고 하는 소위 그 소재를 섞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물 시트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어요. 물론 가죽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더 선호받긴 하겠으나. 그리고 이 루프 라이닝은 또 다른 직물인데 밝은 색이네, 여기는. 근데 좀 때가 타긴 쉬워 보이네. 뭐 이렇게 코딱지 바닥에 이렇게 붙이면 붙죠. 그리고 이거 라이트는 터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우디처럼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해야 되는데, 되는군요. 얘도 아닌가? 되네. 근데 속도가 아우디처럼 빠르진 않아요. 예,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는 지금 뽑은 거고요. 3인이 충분히 앉을 것 같으나 여기가 많이 튀어나왔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발공간에도 송풍구가 있고, 비필러엔 뭐 벤트는 없고요. 문을 닫아보면 밀폐력 좋습니다. 이건 골프만의 장점이죠. 어떤 꽉 닫히는, 뭔가 완전히 응축된 느낌, 훌륭하다고 할 수 있고, 이것도 좋죠. 이 쿼터 글라스 그냥 내다보는 거 너무 좋고, 이런 데 쇠는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런 데서도 그런 C 세그먼트에 딱 그 선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폭스바겐 그룹 안에서는 A3랑 형제차라고 할 수가 있죠. 아우디 A3랑. 근데 A3는 또 이런 소재 구성이라든지 이런 데 차이가 나겠으나, 어쨌거나 골프는 골프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타협을 한 게 아닌가. 이 파노라마 선루프는 뭐 사실 파노라마라는 표현을 쓰려면 여기까지 뚫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와이드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얘는. 그래서 옵션 시트 보면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아니라 파노라믹 선루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뜻이라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루프는 많이 파놨어요. 그래서 헤드룸이, 제가 지금 이제 이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이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 공간 좋습니다. 다시 쓸게요. 냄새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 그리고 시트 등받이, 이거 좋아요. 등받이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지금 파놓은 거 보이시죠? 더 밝게 해볼까요? 이런 어깨바지 있잖아. 이런 것 때문에 좋고요. 몸통 지지하는 데 좋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열선이 안 들어가 있네. 2열 열선은 없군요. 다만 이제 여기 자그마한 수납 공간, 여기다 뭘 넣으면 좋을까? 머리핀? 그리고 여기는 이제 C타입 포트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아이들 카시트도 장착하실 텐데, 아이소픽스 덮개는 불량이 아니라 이렇게 떼는 겁니다. 아이소픽스는 2개네요. 2명만 태울 수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아마 리어 테더가 있겠지? 시트는 4대6으로 접히고요. 여기다 걸면은 어떻게든 3명을 채울 수는 있겠으나, 뭐 아이가 너무 불편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골프 2.0 TDI의 인테리어입니다. 어쨌거나 이번 8세대 골프는
인테리어에서 하이테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 전에 살펴보자면 이거 전동식 시트 있죠? 이거는 프레스티지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써 있는데 에르고 액티브라고 써 있는데 이 시트 자체가, 이 기능 자체가 프레스티지에만 들어가요. 프리미엄 하이트림은 전부 수동식입니다. 땡기고 뭐 슬라이딩, 요추 받침까지도 모두 수동식인데, 얘는 마사지도 돼. 운전석이 프레스티지는. 이쪽이 이제 조수석인데 보시면 이거 아시죠? 콩짝콩짝 콩짝콩짝. 그리고 이것도 삐걱. 그리고 요추 받침 삐야. 그리고 슬라이딩도 이쪽에 있죠. 저런 포켓도 있고, 그리고 글러브 박스는 보자면 마감은 안 돼 있고 마찬가지네요. 등록이 어제 됐고, 이런 쭉 근 벤트 보면은 좀 더 넓게 그런 느낌이 생기죠. 기어 노브가 달라졌습니다. 이거 아주 USB 갖고 만듦새 좋아요. USB 같은 기어 노브인데 잡아보면 손가락을 살포시 이렇게 올리게 되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페달은 서스펜디드 타입 엑셀러레이터가 들어갔고, 브레이크 그리고 풋레스트는 좀 더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 놓는 위치는 뭐 이상적이에요. 이상 없어요. 그리고 이 텔레스코픽이랑 틸팅은 이걸로 수동식인데 금속이 좀 보이네. 자, 이제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가장 큰 변화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계기판이 디지털 클러스터죠.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갔고,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도, 그리고 이거 아주 그냥 저 말고 다른 미디어들도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온도 조절도 이걸 누르면 슬라이딩도 되거든요. 그리고 뭐 눌러서도 할 수 있고, 젠병이죠. 볼륨 조절도 여기서 슬라이딩이 되는데 잘 안 돼. 화면 안에다가 모든 메뉴를 다 집어넣어 놨어요. 지금 버튼이, 물리 버튼이 여기 있는 거 전부,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햅틱 버튼이거든요. 드라이브 모드도 이걸로 바꿔야 되고, 인디비주얼에 가면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누르면 설정이 있거든요. 서스펜션이 스포츠랑 컴포트 중에 고를 수가 있는데 이걸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DCC는 안 들어갔는데 얘는 GTI랑 다르게 이게 근데 뭘까?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간 것 같진 않은데 말이죠. 이건 제가 자막으로 확실하게 남겨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코리아 스펙이 어떤지 완전히 숙지를 못 해갖고, 나머지 조향, 구동장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도 전부 뭐 2단계, 3가지군요. 3가지 아니면 2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다 이게 다 개별 설정이 되는구만. 아하, 그러네요. 그리고 어제 댓글 남겨주셨던 분 중에 이거 시프트업 강제로 되냐고, 매뉴얼로 두고 달리다가 보면 지가 스스로 오토로 조절하냐고 말씀하셨었죠. 물어보셨었죠. 되는데 레드존 치고 나서 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1단 놓고 달리면 5000까지 가서 2단을 부여잡더라고요. 5500이었나? 5000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얘가 이제 그 GTI 스펙이랑 달랐던 게 또 뭐가 있냐면,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클라이밋 이걸 눌러야 돼요. 그럼 이렇게 뜨는데, 에어컨 제어를 보면은 전에는 스마트 에어컨이라고 그래서 뭐 발밑에 바람 넣고 막 이런 게 따로 있었거든요. 그게 얘는 빠졌어요. 없습니다. 그 기능은 우리나라에는 빼고 들어왔나 봐요. 듀얼 에어컨이 아닙니다. 온도 표시는 양쪽에 다 있는데 어디를 누르든 한쪽만 조절이 돼요. 이거 참 거시기하죠. 이거 파크 어시스트는 자동 주차 출차가 다 되는데 제가 지금 트렁크를 열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앰비언트 등이라든지, 또 얘 무선으로 이제 스마트폰 미러링이 돼요. 뭐 화면 넘기는 건 괜찮은데 반응이 아주 빠르진 않아요. 그리고 음향, 오디오는 얘가 지금 일반 오디오네. 하만 카돈이나 그런 건 아닌데 음장을 그래도 나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 눌러도 뭐가 없군요. 그리고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내비게이션은 뭐가 들어갔나? 아마 업데이트가 안 됐나 봐요. 그리고 요 위에서 내리면 바로 자주 쓰는 뭐 오토 스타트 스톱 비활성화 활성화라든지, 집으로 안내, 그리고 이 밝게, 이 화면 밝기거든요. 어둡게, 그렇습니다. 운전자 보조 기능을 눌러보면 설정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ACC, 레인 어시스트, 사이드 어시스트, 어텐션 어시스트. 뭔가 좀 빠지긴 빠졌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선 우리나라 스펙이 맞죠. 자, 그리고 여기선 요 각각의 메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 양옆에 동그라미에다가 띄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잠깐 지금 스포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바뀌는 걸 좀 보여드릴까요?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냥 요 밑에 깃발이 떴다가, 인디비주얼은 별, 에코는 나무, 컴포트는 그냥 길. 운전대는 밑에를 살짝 평평하게 깎았습니다. 그리고 햅틱 버튼이 아니라 좋습니다. 저는 이 물리 버튼 누를 수 있는, 거기다가 한 판으로 짠 것도 아니고 다 쪼개놨잖아요. 그래서 이 뷰 버튼을 눌러보면은 계기판이 바뀌는데, 이렇게 해서 운전자 보조 기능을 띄울 수도 있고,
아예 속도만 크게 띄울 수도 있고 전형적인 엔진 회전계랑 속도계를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왼쪽 버튼을 누르면 왼쪽 동그라미, 그리고 오른쪽을 누르면 오른쪽 동그라미의 메뉴를 띄울 수가 있는 거,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자, 연료 소비량 기어 단수로 해보죠. 그리고 오른쪽에도 오디오 전화 이런 것들, 예, 속도로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갔어요. 이것도 역시 프레스티지 트림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도 달라졌어요.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표시가 되는 곳은 불이 들어오거나 그러지가 않네. 충전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C타입 포트 2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컵홀더는 달라진 게 없고, 이렇게 해서 넓게 쓸 수도 있고 해서 컵홀더를 만들 수도 있고, 12V C같이, 그리고 확장되는 센텀 레스트, 이건 각도 조절해서도 높일 수도 있고요. 공간은 적당합니다. 여기 보면은 조명등을 이쪽에 모아뒀는데, 조명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뭐 안개등, 전방 안개등, 후방 안개등도 누를 수 있고, 이거 맥스나 리어 해가지고 이거 순간적으로 습기 제거하는 거 있죠? 결로 제거하는 거. 여기. 그러니까 요 버튼은 여기다 빼놨으니까 좋죠? 그리고 여기 레버에서 이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버튼이 이쪽에 있는데, 눌러보면 레인 어시스트를 할지. 근데 또 저걸 누르고 나선 여기서 조작을 해야 된단 말이지. 예. 보면은 위에 레인 어시스트, ACC, 속도 제한계, 사이드 어시스트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에 관계되는 ACC라든지 속도 제한계 중에 고를 수가 있는 거고, 리미터. 메인 스위치라는 건 요거예요. 이걸 눌러서 활성화하면 이런 기능들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선루프는 위에서 조작하는데, 이걸 쓱 이렇게 하면 열려요. 그리고 쓱 하면은 멈추고, 그 장치에서 홀드죠. 네, 이제 폭스바겐 8세대 신형 골프 2.0 TDI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클라이밋은 여전히 적응이 안 됩니다. 자, 얘는 150마력 최고 출력 내는 2.0 터보 디젤, 2리터 터보 디젤 엔진이고, 이 엔진은 뭐 이전에 T1에서도 들어갔었던 그 유닛이에요. 거기다가 7단 DCT 맞물린 거고, 근데 이제 부족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숫자만 봐서는 차가 가벼우니까 얘는 1500kg이 안 나가거든요. 근데 T1 같은 경우는 1700kg 가까이 나갔었고, 그래서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차이가 나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MQB 플랫폼을 보강을 해가지고 더 좀 단단하면서도 유연하게 가다듬었다라는 거. 보통 세대 변경을 할 적에는 7세대에서 8세대로 갈 적에는 플랫폼을 갈아타는 게 맞는데, 폭스바겐 그룹이 상황이 좋지 않았죠.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보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17인치 휠 타이어가 저 지금 처음 타보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19인치 그 윈터 타이어 낀 GTI 같은 경우는 단단했었거든요. 단단한데 걔도 충분히 데일리카로 쓸 수 있는 스펙이었었고, 얘는 근데 그보다 더한데, 얘는 그렇게 단단하다는 표현보다는 견고하게 차가 와닿는다는 느낌 있죠. 그건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뭐 여태까지 골프가 7세대까지 오면서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시그니처, 정통성이라고,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핵심이라고, 정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여전히 유지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턱을 넘을 적의 느낌도 상당히 부드러워요. 이건 뭐 예상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자, 150마력 최고 출력인데, 나가는 느낌은 살짝의 그 DCT의 느낌 있죠? 살짝 미끌리는 듯한 느낌? 그건 감지가 됩니다. 지금은 제가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로 뒀군요. 컴포트 말고 스포츠로 둬볼게요. 지금 이런 매놀 뚜껑 밟는 느낌만 봐도 지금도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정숙해졌어. 사실 이 골프가, 제 골프가 6세대잖아요. MK6 1.4 TSI인데 7세대로 가면서 굉장히 정숙해졌거든요. 근데 그거와 비교를 하자면 7세대 골프랑 8세대 골프의 정숙성 차이는 크게 느껴진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7세대도 상당히 조용하게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6세대 비교해서 그렇다는 말씀인데, 지금 그리고 얘는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뭐 달리면서는 그 들어오는 게, 보통 디젤차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멈췄을 때는 갈갈거리고 진동이 잘 느껴지지만 달리면서 시속 30km 이상을 내게 되면 그 디젤을 잊게 된다. 디젤 엔진임을 잊게 된다. 그게 있죠. 근데 그 30km, 40km가 얘는 뭐 한 20km 정도부터 지금 10km인데 10km에서는 확실히 좀 엔진룸에서 들어오죠. 근데 20km만 되더라도 그게 감지가 되는 폭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ISG를 꺼놨거든요. ISG 끌 수 있게 해놓은 거 좋아요. 요즘 볼보차들이 ISG 활성화 비활성화 조차 못하게 막아버렸잖아요. 가뜩이나 디젤 차여가지고 얘는 더욱더 저 기능을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많이 제한적이어가지고 뭐 멀리 나가거나 막 그러진 못하는데 그냥 어림잡 추측을 해보자면 아까 외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일 것 같아요. 단단한 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더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패밀리 해치로서 쓸 수 있는 그런 폭 있죠. 그걸 더욱더 넓혔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 열선은 3단계인데 이거는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모두 들어갑니다. 프레스티지 프리미엄을 제가 지금 그냥 말씀으로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차이 나는 게 160만 원이 채 안 되는 차이, 금액 차이인데 IQ 헤드라이트, 파노라마 선루프, 휠 디자인 다르고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전동식 시트가 운전석 빠지고 마사지도 당연히 빠지고 이 에르고 액티브 시트 이거 빠지고 근데 이 시트 소재는 같다는 거예요. 지금 중간 가속이긴 한데 추월 가속이긴 한데 네, 힘 죽지 않고요. 괜찮습니다. 오. 와이퍼는 에어로 타입은 아니네요. 그리고 이 시프트 패들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댓글로 물어보셨던 분 중에 이거 매뉴얼로 두면 매뉴얼이 없거든요. 땡기면 그냥 스포츠로 갈 뿐이지. 여기서 근데 매뉴얼로 땡겨가지고 제가 지금 M4 매뉴얼 3단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풀가속하면 4,500 속도 올라가는 폭은 더디네. 5,000 되기 전에 얘가 부여잡는군요. 윗단으로. 그럼에도 오토로 돌아가진 않는다는 거. 근데 이게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속도 올라가는 게 디젤 엔진스러운 그런 얘가 1700인가 1800rpm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는 설정이거든요. 36.7kg 포스미터인가 37.6kg 포스미터인가인데 처음에는 묵직하게 나가는데 어쨌거나 그 속도가 올라가는 게 이제 점점 속도를 내음에 따라서는 가솔린 엔진처럼 그런 아주 그냥 선형적인 그런 움직임은 아니라는 거.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폭스바겐에서 차를 내놓을 때마다 강조하는 실용 영역에서는 충분한 힘을 낸다는 거.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기분 좋아요. 이렇게 돌아나갈 적에도 살짝 근데 이런 코너링 할 적에는 확실히 큰 휠 대비해서는 고무의 그런 늘어나고 줄어드는 폭이 얘는 17인치니까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말랑말랑한 게. 그것 때문에 차의 움직임적인 부분에선 더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큰 꼬부랑길 이런 데서는 더 크게 느껴지겠죠. 예. 이번 8세대 골프는 모든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게 뭐 8세대나 왔으니 당연히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조금씩 가다듬을 수밖에 가다듬어졌어야 당연한 얘기인데 더욱더 만듦새가 좋아졌다로 정리가 되겠네요. 귀결이 되겠네. 디젤 엔진의 그런 구동, 움직이는 거는 별 차이 못 느끼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차가 전해주는 그런 차가 그 엔진이 힘을 낼수록 버티게 되잖아요. 속도에도 버티고 관성에도 버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넓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더 고급적으로, 고급차 쪽으로 이제는 골프가 운전 재미가 그대로 있으면서도 요거보다 조금만 더 고급스러우면 좋겠어 라고 여겼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잡으려고 많이 온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이거 역시나 하이테크 디스플레이의 조작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거입니다. 아무튼 이번 시승도 폭스바겐 시티점에 제 라이딩 친구, 오토바이 같이 타는 친구인 이질 과장이 빨리 차를 타보라고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질 과장이 연락을 하시면 어떻게든 차를 근데 사실 지금 빨리 받을 수 있는 건 어려운가 봐요. 2달 걸린대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부터 폭스바겐에서 그런 대기를 예약을 받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예약이 취소가 되면 그거를 뭐 뺄 수 있는, 그것도 뭐 뺀다기보다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플러스 그리고 공식 프로모션 플러스 뭘 해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선을 다해서 해준다고 하니까 다들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연락해 주시면 도와드릴 겁니다. 네, 이상으로 폭스바겐 8세대 신형 골프 시승기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